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입니다. 하지만 벌써 폭염이 시작돼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금류의 폐사가 늘고 젖소도 우유 생산량이 최대 10%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번 폭염이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 예산은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는 YTN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여파로 기초연구 풀뿌리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초연구가 고사 직전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폐지된 풀뿌리 연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무너진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진흥법을 개정해 기초연구의 안정적인 투자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구진흥법이 전부 개정되면 지난 1990년 법 제정 이후 35년 만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을 오는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정부가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나선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이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풀뿌리 기초연구를 되살리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언론과 과학기술계의 비판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과기정통부.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고사 위기에 몰린 기초연구 생태계가 쉽게 복원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강릉에서는 또다시 초열대야가 나타났고 서울은 8일째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강릉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30.8도로 지난 2일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초열대야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등 전국 30여 곳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밤낮 없는 더위 속에 오늘도 한낮에 대구는 37도, 서울은 32도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어제 동해안 지역, 특히 강릉과 울진의 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번 주는 서쪽 지역의 폭염이 한층 더 심해지는데 내일은 서울이 36도까지 오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화됐던 폭염특보는 강원 산간과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전국 40여 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고 서울은 일주일째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강릉은 38.7도까지 치솟아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울진도 38.6도까지 오르며 지역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비공식 기록으로 삼척교동은 39도를 기록하는 등 동쪽 지역의 폭염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반대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 효과까지 더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폭염 지역을 가르는 이른바 팬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불어온 남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동쪽 기온을 끌어올렸지만 화요일부터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반대로 서쪽 기온을 더욱 높일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화요일과 수요일 동쪽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올라 서쪽 지역은 올여름 최고 더위가 나타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주 후반에는 중국을 향하는 4호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오는 수증기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한층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여 온열 질환 예방과 야간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인천 계양산을 비롯해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방제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계속 악화하는 곤충 대발생 현상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단에 물을 뿌려 들러붙은 벌레를 떼어냅니다. 잠자리채를 허공에 휙휙 돌리기만 해도 비닐봉지 한가득 잡힙니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방제 작업 현장입니다.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곳곳에서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열흘 안에 대부분 개체가 자연 소멸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러브버그만 사라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올 9월까지 서울, 경기 등의 대벌레와 동양 하루살이가, 10월까진 전국 하천 주변으로 깔따구가 대발생할 거로 예상됐습니다. 곤충 대발생 현상이 계속 악화하자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곤충 대발생 지역은 물론 인접 지자체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손발을 맞춰 대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서 연구 결과를 현장에 조기 적용하고 대발생 예측과 친환경 방제 기술을 찾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지원과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정관리 곤충을 지정하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그 R&D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기후변화로 제2, 제3의 러브버그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유입 가능성 큰 곤충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최대 10%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대와 이스라엘 히브리대 공동연구팀은 이스라엘의 13만여 마리 젖소를 12년간 분석한 결과 습구 온도가 26도를 넘으면 생산량이 최대 1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습구 온도는 공기가 얼마나 덥고 습한지 나타내는데 습구 온도 26도는 습도 100%일 때 일반 온도 26도를 나타냅니다. 또 300여 명의 낙농가를 대상으로 냉각 기술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냉각시설로 젖소를 식혀줘도 5% 이상의 우유 생산량 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암세포를 다시 약물에 반응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김현욱, 김유식 교수 연구팀은 독소루비신과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는 유방암 세포를 바탕으로 세포 내 대사 과정을 반영한 대사지도를 구축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지도에 포함된 모든 유전자를 하나씩 가상으로 차단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각 항암제의 내성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유전자들을 억제한 실험에서 내성 암세포가 다시 항암제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고 동일한 항암제의 내성을 가진 다른 유방암 세포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같은 위인들을 현재 살아있는 사람처럼 복원한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AR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최근엔 과거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앱도 인기라고 합니다. 유행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소매 교복을 입고 미소를 띤 소녀가 경쾌한 걸음으로 걸어 나옵니다. 자세히 보니 17세 유관순 열사의 앳된 얼굴이 보입니다. 광화문 앞 한복을 입고 걸어 나오는 청년은 30살 영웅 안중근 의사입니다. AI 기술을 통해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은 훤칠한 청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최대한 사실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특별한 옷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모습으로 옷을 좀 새롭게 입혀드리고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순국 선열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3, 4분 남짓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대 이틀을 써야 할 정도로 품이 들지만 누리꾼 반응은 뜨겁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군인들을 대학생으로 구현한 이 영상 조회수는 450만 회를 넘었습니다. 힘들게 만든 나라인데 그만 싸우고 다 같이 열심히 살자. 이렇게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를 단번에 캐치해 주시는 뭔가 그런 댓글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문적인 AI 기술을 통한 작업 외에도 과거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앱들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은 제 어렸을 때 사진들인데요. 지금과 달리 참 귀엽죠? 이 추억의 사진들이 과거의 영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사진 속에 박제됐던 모습이 움직이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어렸을 때 실제로 이런 영상을 찍었던 것만 같습니다. 야, 너 어디야? 못 가잖아.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와 똑같이 만든 가상의 인물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영화 원더랜드 속 이 장면은 아직 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하지만 고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실제와 가깝게 나타내주는 서비스는 존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들이었어요. 과거 위인의 모습이나 추억 사진 등을 AI 영상으로 재현하는 데 관심이 높아진 건 이른바 콜라보 또는 믹스매치 문화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너무 익숙하면 지루하고 너무 낯설면 불안한데 이 두 극단 사이의 최적점을 좀 제공하거든요. 이 AI 기술이 뭔가 그 믹스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이렇게 인식해서 가능성은 높아요. 또 챗GPT 지브리 열풍과 마찬가지로 차갑게만 느껴지는 디지털 기술에 따뜻한 감성을 결합해 나만의 차별화된 서사를 만들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김민석 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당정은 추가 경정 예산의 85%를 9월까지 신속히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물가와 추가 경정 예산 조기 집행,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등을 의제로 김민석 총리 취임 후 열린 새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회입니다. 당장 오늘 추경과 민생 지원 효과를 신속히 극대화하는 방안,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 대비부터 논의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을 집행해야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 요청에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감 물가 안정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정부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름철 재난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위험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안전관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논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내란 극복과 경제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당정이 하나가 돼줄 것을 당부했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고위 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례와 방침을 밝힌 뒤 앞으로 당정 협의를 더 고도화하고 체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을 앞두고 신청 방법이나 대상 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고 사용하는 지역도 한정됐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에 취약 가구는 1인당 30에서 40만 원,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정부는 신청 대상 등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신청받습니다.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7월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소비쿠폰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같은 방문이 힘든 국민은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 은행 창구에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만 가능합니다. 소비쿠폰은 신청 지역과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와 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동네마트, 학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은 제한됩니다. 정부는 문자 메시지 사기,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한 웹 주소와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 변경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온라인 서비스 앱인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에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변경할 사람입니다. 환급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뤄집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코앞에 두고 통상본부장에 이어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급히 미국을 찾았습니다. 관세 문제와 함께 방위비 등 안보 이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국면이고 또 우리도 거기 대응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 상대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지 질문에는 그렇게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 안보사령탑으로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사안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루비오 장관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관세와 함께 방위비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묻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관세 협상에 혹시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먼저 워싱턴을 찾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올코트 프레싱이라는 표현을 쓰며 통상과 안보 분야의 전방위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통상과 그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해서 할 부분은 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각자 또 역할 분담할 부분은 하고 올 코트 프레싱이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빼달라는 의견서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에 한국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개에서 15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7일부터 발송하겠다며 무역 협상국을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은 성실하게 협상하고 양보하려는 국가에 대해서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오는 8일로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여 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곧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ending letters out on Monday having to do with the trade deals. Could be 12, maybe 15, and they'll be going out on Monday, and some will go out on Tuesday and Wednesday. And 또 몇 개 나라와는 무역 합의를 이미 이루었다며 협정 체결과 관세 서한 발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협상에 진전이 없는 나라에는 그동안 유예해온 상호 관세를 8월 1일부터 다시 부과한다며 협상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If you don't move things along, then on August 1st, you will boomerang back to your April 2nd tariff level. Dana, we're going to send out probably 100 letters to small countries where we don't have very much trade.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 중인 합의와 가까워진 나라엔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합의를 위해 양보하는 나라와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언론은 조만간 미국과 인도가 미니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9일부터 더 큰 협상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32%의 관세율이 부과된 인도네시아 역시 미국과 광물과 에너지, 국방 분야를 아우르는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캄보디아도 미국과 상호 무역 기본 틀 합의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혀 일단 인도 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협상 타결 소식이 속속 발표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에서 7월 대지진설이 주목받는 가운데 어제도 규모 5 안팎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어제 오후 3시까지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발생한 진도 1 이상 지진은 1,500회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카라 열도의 군발 지진은 큰 규모의 피해를 일으키는 대지진은 아니지만 7월 대지진설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현재 과학 수준으론 어렵다며 근거가 없는 예언에 따른 불안감 확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을 가로지르는 센강에서 100여 년 만에 다시 수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파리시는 현지 시각 5일 오전 센강의 마리수로와 베르시 강변, 그르넬 항구 근처 등 3곳에서 수영장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강에서는 수질 문제로 1923년부터 수영이 금지됐지만 지난해 열린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대대적인 수질 정화 사업을 벌인 끝에 수영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전 공개된 검사 결과에서도 수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